좋은 게 가끔 나오긴 합니다. 아주 싸게. 동작구에 대한 7호선 라인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 괜찮아요. 7호선 라인의 신축 빌라는. 네. 왜냐면 여기도 이제 지하철을 관통하는 거고 또 이 아파트 가격이 높잖아요. 동작구가.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높아지게 될수록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쵸? 아파트 못 들어가니까. 근데 동작구 쪽이 이제 장제터널에 뚫리는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나오나? 여기가 이제 뚫리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요런 쪽 지역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죠. 엄청.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터널이 뚫리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죠? 어떤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도로가 여기에 막혀있던 게 여기를 뚫렸다. 이만큼 가격이 올랐을까, 이 동네가? 여기 뚫리니까 왕창 올랐는데, 여기 뚫리니까 이만큼 안 오른다니까요. 왜 그래요? 똑같이 터널 뚫렸는데? 이 터널의 의미가 뭐야? 속뜻을 알아야죠, 여러분들. 편해졌다, 터널 쪽이 편해졌다고 도로가 더 생기네, 좋네. 이게 아니야. 이걸 뚫음으로써 얘네는 이렇게 돌아가야 됐던 강남을 단번에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20분 걸리던 게 막혔었다잖아요. 5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미친 집값이었는데 돌아가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았던 애들이 일로 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대한 접근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흑석동 오른 이유 뭐예요? 동네가 좋아져서? 아니, 그건 둘째 문제고. 강남이 친구니까. 강남이 친구니까 올라간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지하철역이 하나 뚫렸으면 가격이 다 올라요? 안 올라. 예를 들어 뭐 있나요? 이런 거, 이거 뭐야? 이게 뭡니까, 이거? 얘 누구야? 얘 누구죠? 이름이 안 나와? 경춘선인가, 얘? 그죠? 경춘선 같은 거잖아요. 뭐, 이름, 뭐,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것도 많잖아요. 이런 거, 천마산역 같은 거, 평내, 호평, 금공용, 이런 거 뚫렸다고 이 동네 가격 올라요? 이건 안 오르잖아, 이런 것들은. 이게 뭐야? 네? 이상한 역들 뚫린다고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분당선 같은 거라든가 신분당선이 내 집 앞으로 들어오다 가격 엄청나게 뛰죠. 왜? 분당이나 신분당선은 강남을 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당선이 여기까지 가는데, 어디야? 지금 왕십역까지 가잖아요. 이 왕십역까지 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그죠? 이 노란색. 이 노란색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여기까지 뚫려요, 이렇게. 예, 청량리까지. 그래서 청량리가 이제 강남 접근 정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니까, 뭐, 안 그래도 개발도 많은데 지금 난리가 난 거고. 근데 동대문 가만 보면요, 동네가 진짜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된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데는 아직 되게 후졌거든요. 그때 만약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를 묶을 수 있을까요? 여기만? 그게 안 돼. 얘네가 억울한 거야, 지금. 동대문구를 묶어버리면 얘네가 다 묶여요. 지금 동작구랑 광진구가 그래서 안 묶었던 거예요. 특정 단지만 올랐거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막 너무 오르니까 광진구랑 지금 동작구도 지금 다 투기지역 지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괜히 쓸데없는 애들까지 뭐, 그죠? 소형 단지라든가 나홀로 단지라든가 안 올랐던 단지들까지 지금 다 투기지역 잡히니까 이게 아무리 핀셋 규제 하더라도 이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문동까지도 좋아져요. 그죠? 여기서 어쨌든 뭐 두 정거장 타면 청량리에서 한 번 딱 갈아타가지고 강남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문동에서 강남까지도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절되었을 경우에는 뭐 좀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나 장위까지는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빌라는 위쪽까지도 괜찮고 우선적인 거는 저희 금천구 쪽이나 영등포구 쪽이나 강서구 쪽도 해보실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는 뭐 그냥 돈 되는 대로 사세요.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빌라가 나와요? 시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물건 따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죠. 빌라는 그럼 팔려고 갖고 있다고 구하려는 건가요? 혜택을 보려면 선택은 내 맘이죠.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근데 해야지만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혜택을 여러 가지 받으니까 저는 하라고 좀 권장을 해드리는 거죠.
왜냐면 8년 보유라고 하면 우리 전세를 넣고 투자했을 때 한 4번 정도 하는 거죠. 뭐 세입자가 계속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 하고 있다가 팔았을 때에 대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승했을 텐데 그 상승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엄청 매력적인 거죠. 빌라가 공급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분양이 안 되진 않죠. 미분양이 난 걸 보셨어요? 거의 다 분양이 됐잖아요. 그거는 공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공급이 많다의 개념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꼈을 때 절대적 수치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럼 강동구도 많은 거고요. 송파구도 많은 겁니다. 그죠? 공급량만 따졌을 때. 15,000세대, 12,000세대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가격 어때요? 송파구가 제일 많이 올랐죠? 네. 강동구도 지금 보세요. 강동구 요즘 또 거래 짝짝짝짝 거래 다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많다의 개념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냐 적냐의 개념으로 보는 거지. 와, 보니까 되게 많네. 이래서 공급이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빌라도 마찬가지로 공급하는 족족 다 분양이 완료가 되는데 그게 공급이 많은 거냐 이거죠. 수요에 비해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강남은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구가 집이 제일 많아요. 강남구가 집이 제일 많다니까? 강남구 집이 제일 많지만 가격은 제일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왜? 그거보다 훨씬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울의 빌라도 그런 거죠.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아 보이나 다 거래가 완료가 되고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가 되는 것은 부족한 거죠.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거는. 네. 투룸인데 거의 뭐? 아, 크기가 작죠. 왜냐하면 특히 강남 같은 데가 많이 작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저거의 어떤 투자자의 그 공급자의 관점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12평 정도 되는 투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250%나 200% 용적률을 따지게 되면 12평짜리 전용 그 실크기 12평짜리가 대지 지분이 한 5평 정도 내지 6평 정도가 5평 정도 되는 거라고 쳐보죠.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내가 14평 정도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크기가. 그러면 지분이 한 평 정도 더 늘려야겠죠, 얘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땅값이 올라가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당 4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공급량 한 평에 대해서 보통 한 400, 70만 원 들어갑니다. 풀옵션 누게 되면 거의 500 들어가요, 평당. 그러면 이 2평 올라서 1,000만 원 늘었죠? 그 다음에 한 평 뒤집은 올라서 4천 늘었죠? 그러면 원가가 5천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12평짜리 해갖고 3억 5천에 팔 거를 14평 만드는 순간 4억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파나 이렇게 파나 마진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마진 좀 붙이겠지, 크게 하니까. 그럼 얘는 이걸 얼마에 파냐면 4억 2천에 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4억 2천에 이거 사겠냐 이거지. 이거 보게 되면 조금 더 큰데 이건 3억 5천이고 4억 2천이다. 이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안 팔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비싸니까. 남들 다 3억 5천에 팔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 좋으나 크고 가격이 낮았으면 좋겠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런 건 당연히 시장에서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팔릴 수 있는 걸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서는 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서는. 왜? 한 평 올라갈 때마다 워낙에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똑같은 투룸, 쓰리룸이지만 크게 이만해지죠. 부담이 안 되니까. 훨씬 부담이 덜하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근데 뭐 투룸이라는 게 여러분이 보실 때 작아요. 작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웬만하면 옵션을 다 넣죠. 예, 다 옵션을 넣기 때문에 옵션이면은 이제 그만큼 뭡니까 세탁기 놓을 자리, 에어컨 놓을 자리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공간 활용도를 더 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죠? 그 다음에 투룸이 비록 작긴 하지만 우리 신혼부부이 거주하는 정도로서는 쓸만합니다. 예.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연배 많으신 분들은 작은 집을 많이 안 보셔서 그렇지만 외국 같은데 뭐 영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혜택 큰 집이에요. 걔네들은 거의 닭장처럼 삽니다. 예. 워낙에 비싸져가지고 가격들이.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건물을 하나를 다 임대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서 다 공동으로 삽니다. 한 500명 정도가 다 임차료를 내고 이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샤워하우스인데 이 규모가 큰 대형 샤워하우스가 생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규모라서. 근데 어쩔 수 없죠. 땅값이 비싸지는 이상 크게 지을 수는 없어요. 크게 지으면 그만큼
분양자, 수분양자, 여기 들어온 세입자 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싸면 좋지만 그건 시장 경제에서 나올 수 없는 형태의 주거 단지고 있고요. 그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그 빌라 메리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활용 주거용 오피스텔? 아, 예, 똑같습니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냥. 주택으로 봐서 아까 봤듯이 취득세 혜택 받고요. 재산세 감면 혜택, 종부세 배제 혜택, 양도세 혜택 다 받습니다. 예. 다 받아요. 근데 오피스텔이 이전료가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이전요? 팔 때? 아니 그거 살 때? 살때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비싸죠. 원래 비싸니까 똑같이 감면 받아도 조금 더 비싸죠. 예. 만약에 1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계산하기 쉽게, 똑같이 3억이라고 치죠. 똑같이, 아니, 1억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게 110만 원이잖아요. 다세대는 취득세가. 얘는 오피스텔이면 460이거든요. 그죠? 똑같이 80% 감면 받지만 어쨌든 15%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5% 내게 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애들은 얼마 냅니까? 얘는 10, 얼마야? 16만 5천 원? 이렇게 내는 거고 얘는 한 60만 원 내겠네. 그죠? 이렇게 내는 거니까 당연히 좀 더 비싸긴 하죠. 하지만 혜택 자체는 얘가 훨씬 더 크게 받는 거죠. 얘는 거의 한 400만 원 세이브 되는 거고 얘는 한 80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세이브 받는 거고 그죠? 혜택을 보는 것 자체는 오피스텔이 훨씬 더 큰 거죠. 또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거의 주택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은 주택처럼 얘도 오피스텔도 4.6%가 아니라 1.1%의 취득세율을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게 되면 오피스텔 확 또 뜨겠죠. 그 결론까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오피스텔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공시가액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오피스텔이라고 비싼 게 아니라. 네, 거기 얼마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네. 근데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정비가 잘 돼 있고 하니까 다세대보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죠? 네, 그런 차이겠죠. 도 일반적으로 낫겠네요. 빌라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동일한 건물에다가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다세대가 또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반대로 뭐 아래가 다세대고 위에가 오피스텔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혼합형 같은 것들은 대지 지분을 보통 비슷하게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건축주의 마음입니다. 얘를 한 평 주고 얘를 10평 준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자기 마음입니다. 뭐 법이 없어요. 그럼 자기 정하면 돼요. 근데 보통 이 크기에 안분해서 넣죠. 괜히 복잡하니까. 그죠? 이건 잘 팔리겠지만 이건 팔리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안분해서 넣는 건데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오피스텔 같은 거, 올 오피스텔 건물 있잖아요. 올 오피스텔 건물은 보통 이렇게 높게 지어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준주거지 아니게 되면 상업지에다 짓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땅에다가 5층으로 짓는 것과 똑같은 짓는 땅에다가 20층으로 짓는 거는 당연히 지분의 차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올 오피스텔 건물들은 이거는 대지 지분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치는 없는 것들. 그래서 주상복합이 인기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주상복합은 나중에 재건축 하겠습니까? 그죠? 50층짜리 부시고 뭐 얼마 지을 거야? 100층 지을 거야?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만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동평형대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은 겁니다. 아파트는 가면 이제 재건축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요. 주상복합은 그런 게 없죠. 리모델링에도 그 비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주상복합을 이제 최초에 지어진 게 타워팰리스나 그런 쪽 애들인데 그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15년 됐죠? 나중에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긴 해야겠죠. 근데 뭐 제가 어떤 방법이 없죠. 뭐. 아까 말씀드린 왜 재개발은 1%만 기대하라고 하셨어요? 아, 일반 빌라. 예. 일반 빌라를 살 때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없다고요. 왜가 아니라 지금 지정된 재개발도 사실상 무산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추가 지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죠. 추진하기가.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는 예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있어요. 정비구역으로. 잠깐만요. 이거 혹시 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자료가 없나? 없네. 정비구역 지정된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 299개를. 그러면은 거기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고 예정구역으로 남겨진 게 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정구역으로 남겨진 것부터 아마 먼저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추진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주민 제한용으로 우리가 좀 해볼게요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쉽지 않죠, 뭐 근데. 예. 그리고 특별한 명분이 없는 이상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어떤 성향은 그렇게 개발을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서계동 같은데요. 서계동 같은 게 그런 케이스예요. 옛날에 4차 뉴타운이니 뭐니 진행했다가 서울역 민자역사 개발하게 되면서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사실 안 됐잖아요. 그죠? 안 돼갖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청파동 일부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서울역이고 여기가 서계동이고 여기가 청파동인데 청파동의 아주 일부만 다시 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만 추진될 가능성이 조금 있고 예전에 서계동이 인기가 있었던 거는 물론 서계동 자체의 개발에 대한 명분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한 동네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이거 개발한다고 막 찌라시가 돌아다녔거든요. 그걸 진짜로 믿었지 사람들이. 근데 그건 찌라시거든요. 이거는 그냥 건축사가 CG 입혀갖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정부랜다. 관에서 내놓은 관공서에서 준 자료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마치 진짜처럼 돌아다녔죠.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갔던 거죠. 근데 뭐 다시 추진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기대아니다라는 건 명확하진 않아요. 100% 할 수 없지만 다시 추진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재개발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뭐 한남뉴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뭐 언제입니까? 2003년도에 진행해서 지금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한 채도 안 붙였잖아요, 거의. 그죠? 입주하려면 한 25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걸릴 것 같으면. 흑석뉴타운도 2006년에 지정해가지고 걔네 흑석이 엄청 빠른 애들이에요. 흑석이 엄청나게 제일 빠른 애들은 금호동, 옥수동 그 일반 재개발들이고 뭐 아현뉴타운 이런 것들도 뭐 다 보면 2003년도쯤 4년도 뭐 이런 데쯤 지정됐다가 고생 끝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추진해서 완성 때까지 본다라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죠. 이주해도 그런가요? 뭐가 2주에도요? 아니, 타운 이주해도 시간이 걸려요? 아니 2주하면 끝난 거죠. 2주하면 이제 철거하고 착공하고 그건 마무리 단계죠. 근데 이주해도 그냥 그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가지고 계속 시간이 간다 그러던데 아예 2주는 이제 시간을 줘요.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보내게 되면은 쫓아내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뭘 또 바라는 게 있으니까 좀 더 달라거나 이렇게 땡땅 부리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는 해결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명 같은 데나 이런 데가 지금 뭐 난리를 치고 있는 동네죠, 여기가. 여기가 촉진지구가 또 엄청 크거든요. 구역도 되게 많은데 해지가 된 구역이 한 5개, 나머지가 11개 정도가 진행하는데 여기 일대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25,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애들인데요.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런 것들은 재개발 이미지만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현금으로도 살 수 있어요. 뭐 약간 재개발 굳이 하고 싶으면 이런 쪽까지 가시는 것도 좋아요. 서울은 어차피 없어. 그 미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이문동이나 장위동 가게 되면 일부 있을 수 있긴 하겠네요. 그 외에 수삭, 신길, 노량진, 뭐 흑석 이런 데는 다 안 됩니다.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니까. 광명하고 성남 중에 광명에 물건이 좋은 것도 있고 성남에 물건이 좋은 것도 있죠.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는 이제 판교랑 송파 사이잖아요. 그죠? 판교랑 송파 사이니까 이쪽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여기를 무조건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입지적으로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청량이 더 빨리 되나요? 청량이 빨리 됐는지 여부는 저도 몰라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저도 모르죠. 재개발이라는 것은 판만 깔아주고 자기들이 의시할사 해서 시군자 선정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제 도와주는 건 뭐 신탁 방식으로 해서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방식인 거고. 근데 이 청량리 같은 경우가 여기에 나중에 지하철이 몇 개 들어오게 되면 한 10개 정도 들어옵니다. 10개 정도의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여기도 눈여겨볼 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철이 10개가 들어오면은 진짜 뭐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GTX 2개 들어오고, KTX 들어오고, 지금 신분당선 들어오고, 경의중앙선에 1호선에다가 뭐 막 들어오게 되면은 이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근데 청량리하고 흑석동하고 어디가 좋을까요? 흑석동이 월등히 좋아요. 네. 아니, 제 판단이 아니라 시공사들한테 니네 여기 수주 딸래, 밑에 수주 딸래 그러면 뒤도 안 들어가고 흑석동 간답니다. 네.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좋아져도. 강남 친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상속통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금 있으시면 한번 가서 물건 열심히 찾아보시고요. 소액투자 같은 것들은 일자리 있는 쪽에 금천구, 영등포구 쪽, 강서구 쪽 라인, 그 다음에 외곽으로 갔을 때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강남, 용산도 괜찮지만 위쪽 외곽 있는 것들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투자들도 투자금 대비한 순위를 굉장히 좋더라. 라고 해서 강북구 쪽도 그렇고 중랑구 쪽도 그렇고 이런 쪽도 좋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그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들은 관악구라든가 중랑구 같은 것이 잠재력이 있는 동네가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내 자금이 맞게끔 얼렁 사라라고 하는 거고요. 난 죽어도 아파트만 사고 싶다라고 하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러면 경기도 쪽에 1기 신도시 쪽에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상담 받으실 분은 뒤에서 상담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라 아니면은 기타 다른 날 했었던 강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그냥 제 이승훈 소장이라고 치시면은 예전 강의가 나오니까 가서 구독하기 버튼 누른 다음에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승훈이라고만 치면 안 돼요. 이승훈 유명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밀려요. 그래서 이승훈 소장 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